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작곡가 김봉호 선생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네요. 조선족의 민족가요를 창작을 해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장고야 울려라, 아름다운 마음, 금실북과 은실북 이런 음악을 만들어서 동포들은 물론이고요. 중국 전역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김봉호 선생이 지난달에 하늘 소풍을 떠나셔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김봉호 선생님은 떠났지만은 그가 남긴 음악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오늘 첫 곡 아리랑 걸습니다. 연변 아리랑.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봉호 선생님 아시죠? 네. 네. 그 김봉호 선생님은 중국 조선족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특히 민족 가요 창작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국가 1급 작곡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겨서 네. 이분이 노래를 너무 많이 알고 있죠. 특별히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네네. 거의 그 시대에 뭐 맨날 노래했던 그 곡들을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조금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 어떤 분인지 조금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김봉호 선생님은 1937년 출생이고 중국 네. 국가 1급 작곡가이면서 중국에서는 저명한 조선족 작곡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정치부 문공당 예술 지도를 하고 네. 창작원으로도 사업을 하시고 대표작이 있습니다. 연변 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 이런 노래, 그리고 붉은 해변강 비추네 이 노래는 거의 그 당시에 전 중국에서 유행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거의 김봉호 선생님을 모르시는 친구들 있다 하더라도 아마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구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중국에서 1980년도에 연합국제아시아 태평양 지구 음악교제의 입선으로 되어서 네. 꽤 많은 노래들이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추네. 이 노래는 저희가 통신원들이 이제 무슨 축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면은 이 노래가 빠지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 앞서 언급한 연변 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와 네네. 붉은 해 변강 비추네 이 노래는 예. 민족적 특색을 살렸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 조선족 작곡가가 만든 조선 민족의 어떤 그 특색을 나타내는데 또 중국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러도 굉장히 흥이 있고 그 시대에 대표할 수 있는 네.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 곡도 너무나 좀 예쁘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네. 인정을 받아서 아마 이 노래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 거의 저희 어머님 세대,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로 네네. 많이 노래했던 그러니까 예. 큰 행사에서 항상 주제곡으로 맞아요. 예, 썼던 노래입니다. 네. 네. 이 붉은 해 변강 비추네가 김봉호 선생님의 곡이었군요. 중국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뭐 상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그 김봉호 선생님이 그동안 그 쓰신 곡만 해도 1000곡 넘습니다. 그래서 네. 1996년도에 중국 가요계 휘황 20년 작곡성 취상을 획득하고 네. 또 개인 예술 간력 및 이름을 중국 예술가 사전에 등단하고 중국 당대문화예술 명인사전, 예. 음악 감상, 중국 공산당 명인사전,
중국 소수민족 예술 사전 등에도 김봉호 선생님 글을 다 올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요계에서도 뭐 꼭 조선족 작곡가로 유명한 거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인정받는 네네. 작곡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정말 큰 별이 지셨구나 할 정도로 동포 사회에서도 추모 물결이 대단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김봉호 선생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표성 있는 작곡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작곡하신 노래들을 너무나 거의 뭐 조선족 행사하면 뭐 거의 이제 울려 퍼질 정도로 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봉호 선생님이 그동안 조선족 사회를 동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업적을 많이 하다 보니 타계하셨을 때 너무나 네. 큰 애도 물결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도 노래를 네네. 하면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네. 그래서 많이 슬펐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전주자치주 창립 50주년을 맞출 때 네. 장고야 울려라라는 이 곡을 작곡했는데 이게 중국 어떻게 보면 조선민족의 전통 악기 장고 소재로 네네. 한 곡이라서 거의 연변의 민족적 정서를 담아냈다 보니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이제 잘 많이 알려져 네. 있고 해서 더 슬프고 좀 어떻게 보면 님은 가셨지만 네 곡은 남아 있어서 그나마 네. 다행입니다. 예, 김봉호 선생님의 좋은 곡들이 동포 여러분 주변에서 늘 김봉호 선생님을 생각하고 또 노래를 즐겨 부르면 그분이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예, 네, 그런 그렇죠. 기분일 겁니다. 자, 이제 행복의 재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김점순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나이든 교원의 기준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직접 소개합니다. 선생님, 연세가 얼마입니까? 수업을 보려고 조금 앞당겨 교실에 들어갔더니 맨 앞에 앉은 남학생이 나에게 나이를 묻는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많은 나이를 선뜻 말하는 것이 민망하여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까 선생님을 보니 젊은이처럼 층계를 뛰어 올라갑디다. 이 말인즉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다. 아유, 선생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요즘 들어 주변 동료나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이 또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신뢰만 보아도 이제 내가 정말 나이든 교원이란 것이다. 하긴 곧 퇴직을 맞이하게 되니까 언제부터인가 나는 원시 안경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어김없이 나이가 든 교원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건 신체상의 변화보다 내식이 생겼다는 것이다. 내식이란 닭고집이다. 이젠 아무런 것도 필요 없다. 편안히 살다가 조용히 퇴직하겠다. 나이든 교원은 지식의 변화를 별로 하지 않는다. 젊은 교원들한테도 내식 닭고집을 부린다. 젊은 교원들이 공개 교학을 할 때 뒤에 앉아 듣고 건의를 내준다. 이러고는 지도하고 베풀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실 띵띵 교학을 하거나 폰으로 무엇을 다운로드하거나 하는 학교 임무가 내려올 때 젊은이들이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도 늘 지도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내식 닭고집인지도 모른다. 해마다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과 교원들이 나이 차이는 점점 멀어져 간다. 보통 나이 든 교원들은 젊어지려고 겉모양의 노력을 기울인다. 허나 배움 이런 데서는 얼마나 젊어지려고 투자를 한 걸까? 나이 든 교원이 이제 퇴직을 얼마나 앞두었다거나 막론하고 가슴에 봄을 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몇 년 후에 퇴직을 하든 내일 퇴직을 하든 조금 분에 넘쳐 보일지라도 둥근 태양이 그런 열정을 지내야 할 것 같다. 계속 학습이라는 마음의 봄을 맞이하고 아이들과의 심령의 거리를 줄여가고 새싹처럼 파릇파릇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고 젊은 교원들한테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나이 든 교원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나이 든 것이 떠들 자랑이 아닌 가슴의 봄을 한 번 더 맞이할 때가 아닐까?
네.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김점순 씨의 나이든 교원의 기준을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가슴에 봄을 심고 계시다고 하니까 끝없이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동포 사회도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보게 되면 퇴직을 했다 해서 뭐 그냥 집에서 나 퇴직해서 쉬어야지 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배우려고 그렇죠. 하는 자세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제 또 이 글의 내용과 비슷하게 퇴직할 쯤 되면 내가 원래 하던 일에서 배움을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이제 곧 퇴직하니까 안 할 거니까 네. 이거를 뭐 이 내치고 정도로 해도 되겠지 네, 라고 다른 거에 생각하죠. 좀 더 매진하는 경우가 네. 있어서 마지막 날까지 손을 놓지 말고 뭔가 이제 정말 태우는 열정으로 해야 되지 네. 않을까 하는 것을 글 읽으면서 저도 이제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아직은 뭐 전춘하 교수님은 젊은 교원 아니십니까? 젊은 교원이기는 하지만 또 네. 신입 교원들과 비교하면 저도 네. 이제 대학교 20몇 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교원이보다는 약간 중간에서 네, 좀 더 위로. 교원. 예. 네. 그러다 보니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이 강의는 오랫도록 그냥 해왔으니까 네. 이 정도로 해도 굉장히 완벽하겠다 하는 가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은 변하고 또 이제 마치 예를 들어서 내용이 변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변하니까 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좀 학기 초에는 뭐 열심히 하다가 또 약간 느슨하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강의해야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주변에 보면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신 교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배 네. 교원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어떤 자세가 정말 바람직해. 나 배워보고 싶어.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그 박사를 지도하신 교수님 이분들 보시면 네. 사실 퇴직할 그 시기가 한 2년도 안 남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약간 이제 좀 더 느슨하게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식사하실 거 식사하고 느릿느릿 뭐 논문도 뭐 많이 안 채워도 되고 심지어 안 써도 되는 상황에 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7시에 저희들보다 네. 정말 항상 가면 그 자세가 이미 일에 몰두한 자세고 네. 또 느슨한 걸 못 봅니다. 굉장히 급하게 뭔가를 하시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네. 그래서 신입 교원보다 더 열정을 태워서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이 일이 없어도 한 번씩 가서 그 영향을 느낀다고 네.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시간 될 때 되면 별일 없어 전화하고 오늘 교수님 나오십니까? 당연하죠 이래요. 그러면 나가서 보면 아침부터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내 퇴직과 상관없이 네. 나의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되는 거는 강의를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하시고 그렇죠. 다 보시고 네. 강의를 다 못하더라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걸 해주신 이런 모습 보면 제가 많이 본보기를 받아봐야 됩니다. 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교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생들이 볼 때는 저거 조금 시간이 된 교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그렇죠. 테니까 네. 끊임없이 아이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겸손하게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사실 이론적 강의를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그 책이 변함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뉴스라든지 네. 상황이라든지 네. 새로운 논문이라든지 학생들이 아직 이렇게 자기 스스로 찾아 못 보는 영역을 알려주는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원래 그대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걸 해주시는 교수님들 훨씬 더 이제 네. 좋죠. 예. 정말 나이 드신 교수님의 어떤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와 좀 잘 아우러져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네. 걸 오늘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도 너무 잘하세요. 네. 그러다 예. 보니 전체적으로 같이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교수님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네. 네, 익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항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때.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통화시 전정 학생이 보내왔네요. 20년 후에 고향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시간이 물처럼 흘러 어느새 20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나는 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다. 아, 지금 내 고향 어떻게 발전했을까?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생각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어느새 비행기가 고향의 상공에 이르렀다. 그런데 비행기 창문으로 고향을 내려다보는 순간 나는 아연해졌다. 건축물들이 높이 일떠서서 마치 하늘을 뚫으려는 듯했다. 하늘도 푸르지 않고 녹색도 거의 없었다. 나는 집에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아니 이 몇 년 동안 통화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경력됐기에 이렇게 변했어요? 정부에서 통화를 고속도로 발전하려고 많은 공사를 건설하였다. 산림 속에 나무를 남벌하고 돌과 같은 천연 자원을 채굴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공장을 세우더니 폐기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강물도 오염됐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나는 화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꼭 환경을 오염시켜야 하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천연자원을 무작정 파괴를 하면은 어느 날엔가는 꼭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수고스레 번 돈을 헌납을 해서 사람들을 조직해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환경보호협회를 성립을 하고 환경보호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사람마다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환경보호를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전체 시민들의 노력을 거쳐 끝내 환경을 많이 개선을 했다. 나는 우리 고향이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나는 우리 고향이 녹음이 우거지고 강물이 맑으며 공기가 청신하고 생기가 넘치기를 원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전정 학생 참 대단하죠. 네. 이렇게 바로 실천에 옮기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부터 이 친구는 네. 항상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얘기만 하고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쵸. 그 정부가 누군가 할 일이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러는데 네. 또 누군가는
바로 작은 실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걸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이전부터 네. 많은 것을 실천하면서 자기 선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사실 뭐 어떤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그만큼 자연이 좀 파괴가 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고향에 가면 네. 이전에 있던 것들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풀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자연 네. 환경이 있던 곳에 네. 우두커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렇죠. 그래 막 땡볕에 걸어 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도시가 발전했지만 거의 녹색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게 발전하면서 많은 파괴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에는 강물에 수영하는 그 분들도 있고 종종 이렇게 낚시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지금은 물이 거의 검정색인지 어떤 색인지 일단 수영하는 사람 보이지도 않고 낚시도 보이지 않아서 오염이 많이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걸 볼 때마다 이 발전에 우리한테 가져다 것이 네.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얻는 것만큼 잃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어머니께서 말하시기를 여러 공장을 세우더니 폐기를 대량으로 배출을 해서 강물까지도 오염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네. 사실 도시만 그런 거 아니라 이전에 농촌에는 네. 특별한 목욕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랑 앞에 나가서 아침에 입 닦고 세수하고 막 그 조금 더 넓은 강물에 가서 그렇죠. 이제 목욕하잖아요. 네. 지금 시골도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물이 작은 물고기 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한테 너무 빠른 발전을 원하다 보니까 네. 100년을 두는 그런 큰 업적을 하는 거 2, 30년만 유지할 수 네. 있는, 그게 비전문가인 저로서 너무 마음 아프고, 좀 더 지금 과학 기술도 발전했는데 상생할 수 있는 몇백 년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아마 동북 삼성 지역도 대부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가면 높은 건물들이 예. 쫙쫙 올라서 있고. 그 옛 추억을 찾으려고 자기 살던 고향에 가면 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고향을 가는 것도 사실 내 옛날 발자취를 찾으려고 가려고 네. 하잖아요. 근데 환경 오염된 걸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죠. 덜 가게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여기 분 보니까 작은 실천이라도 좀 네. 해야겠는 다짐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이 환경보호협회도 만들고 우리 뭔가를 좀 바꿔봅시다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전정 씨 덕분에 조금 더 통화가 푸르르고 아름답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분을 갖게 합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인 어르신들이 청춘을 돌려받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1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는 고려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아름다운 누리 한복을 입거나 또 멋진 드레스와 양복을 차려입은 고려인 어르신들이 참가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모국에 나가 있는 또 나가서 일하는 조카들 또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 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 회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젊은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며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동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 산하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꾸민 공연 무대였습니다. 고려인 어르신들로 구성된 고향, 비단길, 에델바이스 등의 합창단은
평소 연습한 노래 실력을 선보였고요. 또 중간중간에 젊은 시절 이들이 좋아했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잠시나마 다시 한번 청춘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고려인 동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 탐방을 온 충북도 의회 의원들이 이 행사에 참가해서 고려인 어르신들의 노래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가 후손 또 공훈예술인들이 들려주는 고려인의 현실에 대해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고려문화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김상욱 통신원이 공훈 메달을 받으셨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군요. 네, 이날 행사 중에 고려민족 중앙회 활동에 헌신한 3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먼저 중앙회 간부 2분에게는 표창장이 그리고 제게는 또 영광스럽게 공훈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네, 공훈 메달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천절을 맞아서 알마티에서도 국경일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4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행사가 주 알마티 총영사관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내천 총영사를 비롯해 한인회장 또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 등 고려인과 한인 교민, 알마티 주재 외교단 그리고 알마티 외교대표 및 주요 인사 등 한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양국 국가재창 또 이 환영사 그리고 알마티 외교대표의 축사 또 고려극장 단원들의 문화공연 그리고 우리 한국 음식 시식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내천 조영사는 환영사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32년간 카자흐스탄에는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의 경제 및 정치적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려인 동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고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카자흐스탄 외교대표 아브드라쇼프 자니베크는 축사를 전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 후 고려극장과 비둘기 무용단이 문화공연을 하는 순서가 이어졌는데요. 고려극장 가무단이 부채춤을 그리고 비둘기 무용단은 전통북 연주를 선보였고 또 우리 고려인 성악가 유가이 안젤리나와 김로마는 각각 솔로 무대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에게 개천절은요, 우리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그런 단순한 건국기념일이 아니라 선조들이 물려준 한민족의 가치와 전통을 되새기고 이를 또 후대에 전승시켜서 한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동포 화가 조성용 씨가 사할린 아팔리나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최근 마약 앗 공간의 정치관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회 사할린 아팔리나 미술대회 발표 시상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 사할린 미술가 54명이 127개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 작품들은 지난 8월부터 주미술관의 마약 전시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으로는 트레차코프 미술관의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장 글렙 체체윈, 심사위원으로는 모스크바 트베리 하바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미술관의 고급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할린주 문화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은 시상식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사할린 아팔리나 미술대회는 재능 사할린 미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르쿠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올해 대회 작년보다 거의 2배 더 많은 화백들이 참가하고 작품도 2배 가량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시상식도 6명이 여러 부문에서 수상을 했는데 우수 풍경화 부문에서 사할린에서 이름난 동포 미술가 조성용 화백의 마와쿠리스케 소나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성용 화백은 상패와 함께 상금 10만 루블을 받았는데요. 한화로 하면은 아마 14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마야크 아트 공간의 전시관에서 제2회 사할린 아팔리나 미술대회 발표 시상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전시회는 미술가 54명 127개 작품이 출품이 됐고요. 지난 8월부터 주미술박물관의 마야크 전시관에서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6명의 수상자가 있었는데요. 사할린 유명한 동포 미술가인 조성용 화백의 말로쿨리스크의 소나무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조성용 화백은 상패와 함께 상금 20만 루블, 한화로 약 140만 원가량의 상금까지 받으셨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람쥐, 에이 여기도 별로 없는데 거긴 어때 람쥐? 여기도 마찬가지다 람쥐. 에이 이렇게 추웠다간 우리 식구 겨울나기 힘들겠다 람쥐. 에이 엄마가 많이 추워주겠지 람쥐. 엄마 혼자 주워선 우리 식구 겨울나기 힘들어 람쥐. 너 겨울에 쫄쫄 굶고 손가락 쪽쪽 빨고 싶어? 아니 그럼 이것 열심히 주워 람쥐. 알겠다 람쥐. 람쥐야 숨어. 호랑이라도 있어 람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경상도 아줌마야. 아이고 먹고. 여기 이거 억수로 많네. 저 아줌마가 우리의 이거 다 주워가면 어떡해 람쥐. 조용히 해. 근데 사람들은 왜 우리 먹이를 가져가는 거야? 나도 몰라. 아이고 이건 많이 줘갖고 이것 묵 써먹어야겠다. 오빠 이것 묵이 뭐야? 조용. 말 좀 그만 시키라니까. 아이 전화를 하고 그러네 진짜. 아 여보세요. 뭐라카나? 벌써 간다고? 아이고 막 기다리라 하니까 알았다. 지금 갈 테니까 좀만 기다리소. 오빠 아줌마 간대. 아까운데. 그만 다음에 와서 집에 가야겠다. 아이고 가야겠다. 아줌마 갔으니까 얼른 나와 람쥐. 람쥐 숨도 못 쉬고 있었네. 그러게 람쥐. 사람들 오기 전에 얼른 죽자. 얼른. 내가 더 많이 줄 거다 람쥐. 내가 더 많이 줄 거거든. 여기 완전 이것 무더기 있다. 나도. 내가 지금 다 먹어야겠다 람쥐. 네, 이것을 죽던 다람쥐들이 무서운 아줌마가 오니까 얼른 숨네요. 그러게요. 이것은 다람쥐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들의 겨울철 식량이죠. 네, 이것은 갈참나무와 졸참나무, 물참나무, 떡갈나무 같은 열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최초의 주식 중 하나였는데요.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인간의 주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건강식품이나 묵을 만들어 먹는 정도죠. 이것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나는 탄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먹을 순 없고요. 탄닌 성분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 딱딱한 빵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보통 이것으로 묵을 만들어 먹고 북한에서는 술과 된장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의보감에도 설사와 이지를 낫게 하고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떡갈나무를 비롯한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 참나무 열매를 말하는데요.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들의 식량이죠. 이것 키재기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도라지, 2번, 도토리, 3번. 도깨비.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천종건 엄지은 지혜진이었습니다. 람쥐 감사합니다. 안녕. 요즘에 산에 올라가면은요, 이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도심 공원에도 이게 참 많더라고요. 등산을 가다가 이것을 주워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람쥐나 멧돼지 같은 야생 동물들의 겨울철 식량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주워가면은 야생 동물들이 겨울철 먹이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굶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과 이것은 동물들에게 양보하시면 어떨까요?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도 이것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것에 얽힌 사연이나 가을의 추억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월곡 고려인 문화관, 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김병학 관장님이 기증한 재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월곡 고려인 문화관은 지난 2021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개관을 했고요. 네. 이 건물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에 위탁 운영을 줘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장된 자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의 자료들은 없고 제가 전부 다 가져온 자료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예. 정말 가보면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많은 자료들은 소장고에 있고요. 네. 전시 공간이 그렇게 썩 넓지는 않아서. 네. 전시 공간에서 전시하는 것은 좀 제한되어 있고 또 네네.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물건이나 이런 건 전시를 못하고 있고 주로 네. 사진이나 문서 또는 서적이나 육필원고 그런 것 위주로 지금 전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기획전 그리고 인물전은 해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전시를 하고 기획전은 이제 고려인들의 역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해를 기념하는 어떤 정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로 전시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고려인 러시아이주 160주년 기념전을 지금 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에는 국가지정기록물 전시실 그리고 상설 전시실로 고려인의 160년 역사를 역사적, 문화사적으로 짤막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희귀 자료를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한 25년을 살다가 이제 정확히 8년 전에 이제 국내로 제가 귀국을 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때는 중요성을 몰랐지만 저는 어떤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려인들 속에서 고려인들 관련 일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학에서 한국어과 강사로도 일하고 또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려인들이 남긴 문화유산, 서적, 기록물에 눈을 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집하고 또 나중에 다른 분들 소장하고 있는 분들을 알게 돼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기증도 받고 매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게 됐습니다. 예. 특히 이 정말 귀한 자료 중에서 국가 지정 기록물로 등재된 것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 고국어, 고려인 모국어 문화예술 기록물,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모국어로 남긴 이 기록물 중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난 2020년 1월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019년 중반에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이 유물의 존재를 알게 돼서 네. 저하고 이제 접촉을 해와서 그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등재를 권고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전문가들 심사를 거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가치가 있다 판단돼서 23권 그러니까 그중에 21권은 고려인들이 남긴 유필원고고 2권은 이제 고려인 이 민족극장 우리 한민족을 통틀어서 최초로 설립된 올해로 지금 92년째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극장인데 이 고려극장의 90년 역사를 보여주는 2권의 사진첩 그렇게 해서 23권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2020년 1월에 등재가 됐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 관람 와서 찾아와 보고 이제 그 가치를 물어보고 알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네. 저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역사 자료의 어떤 가치를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알아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몇 달 전에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이쪽에서 이제 이 자료의 이 소장 가치를 알고 네. 한번 협력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것이 지난 2020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청주에요. 네. 이게 지금 유네스코의 어떤 그 기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록유산 이 분야에서 2017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하고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치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청주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완공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산재에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 네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 인류의 유산이 될 만한 정말 중요한 기록물들이 많이 남았죠. 그런데 네. 이게 전쟁, 기후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사변으로 멸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유네스코에서 이걸 정말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걸 그 후세에 알리는 데 지원을 해서 이 유산이 이런 세계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기후적 이 재난이나 격변에도 사라지지 않고 인류의 가치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그 기관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예. 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우리 월곡 고려인 문화관이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서로 이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 월곡 고려인 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인 역사 유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등재가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딱히 어떻게 정한 건 없고요. 네. 이제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문화관 소장 유물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시급합니다. 그리고 예. 디지털화하면서 이 자료들의 어떤 출처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해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제 그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끝낸 다음에야서 비로소 이제 그걸 가지고 선별을 해서 유네스코 국제 기록유산센터와 서로 협의를 거쳐서 그 중에 이제 등재할 수 있는 자료들 좀 선별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등재를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되면은 전 세계가 광주 고려인 마을과 더불어서 고려인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적인 누구나 이게 공동의 어떤 가치를 지닌 걸로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고려인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들의 특이한 어떤 디아스포라의 삶, 그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소중한 이 어떤 가치 있는 유산들, 이것을 많은 이 전 세계 관람객들이 이렇게 알아봐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고려 동포들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표명해주고 있고 또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서 에너지 시너지를 얻고 그래서 지금 디지털화 작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도 선선하고 이렇게 나들이 하기 좋을 때 한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 있구나 하고 오시는 분 요즘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뭐 날씨가 선선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사실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다들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무더위에도 여름 무더위에도 끊이지 않고 국내 또는 국외 그리고 또 의외로 연구자들이나 또 고려인 활동가들 네네.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찾아와 주셔서 많은 걸 보고 갔고 또 저희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참 보람을 느끼고 가시고 그 뒤로도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곡입니다. 김연자의 오 광주여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